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잠시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네. 제가 보증수리 맡기면서 앞에서 찌부닥 소리 나가지고 그것도 한번 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쪽도 쇼바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거기서 물어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거기서 더 싸게 구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D쇼바가 터졌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앞에 쇼바도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차량 번호만 좀 보내주시면은 네.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객님 여기 중고차 박차인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CLS 제가 이제 차 보러 점검센터 왔는데 운전석 쪽 쇼바랑 조수석 뒷쇼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에 거기서 사기 전에 D쇼바는 거기서 확인을 했고요. 아, 저희 쪽에서 뒷쇼바는 확인을 하고 나가신 거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제가 끌고 내려오는데 계속 찌부닥찌부닥 소리가 앞에서 심하게 나가지고 그쪽 딜러분한테도 말씀을 우선 드렸었고 보증 수리를 맡겼는데 거기서 제가 한번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앞에 쇼바도 터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쇼바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좀 봐달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이게 가끔 오토홀드 걸었다가 출발할 때 거기 조수석 쪽에서 텅텅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일단 차량을 한번 띄워보고 보고요. 만약 어디가 이상이냐 한번 보고 이제 저희 정비팀장님이랑 보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출고 전에 팀장님이 뒷쇼바는 얘기를 해주셨대. 제가? 네, 뒷쇼바는 이제 가르셔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는 자기가 이제 인지하고 고치시려고 타는데 앞쇼바 쪽에서 좀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쇼바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들어서 한번 같이 봐달라는 거거든요. 쇼바가 딱 터졌다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찌그덕 방지턱 넘어가면 소리가 나니까 쇼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바 아니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활대나 로어암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했을 때 찌그덕 소리 나는 거니까. 저기 상호가 주저앉거든요. 쇼바 문제면 쇼바라서. 아, 쇼바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네. 정수는 660만 원. 자, CLS 쇼바 터지면 정품 660만 원이랍니다. 알고 구매하세요. 근데 애프터 제품은 한 120만 원 정도 한다는데 대부분 이렇게 중고차 사면 정품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애프터도 120인데 정품을 어떻게 가니? 쇼바 2개 터지면 그것만 해도 240이잖아. 개당 120인 거예요? 개당 120이야. 4개 갈면 480이야. 이거 만약에 4개 터지잖아? 정품으로? 그럼 2천 넘어. 난리 나는 거야, 그거는 진짜. 나는 이거 스테빌라이저 거 같은데. 스테빌라이저요? 스테빌라이저 부식. 아, 텐션 스트람이라든지 이런 부식은 괜찮거든요. 소리 날 만한 게 없어. 그리고 네. 위에 어펌도 없거든요. 네. 쇼바라서. 네. 찌그덕 소리 날 만한 거는 얘밖에 없어요. 아, 이제 쉽지 않네, 진짜. 그럼 그냥 쟤만 이제 갈면 되는 거네요? 네,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지금 이제 차량 떠가지고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을 봤는데 앞쪽은 쇼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게 이제 저렇게 찌그덕 소리가 나고 한다 그러면 저희 정비팀장님 말씀으로는 아마도 스테빌라이저 쪽 문제일 것 같은데,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는 걸로 하고요. 고객님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조수석 뒤쪽에 이제 쇼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뒤쪽 쇼바는 그래도 좀 싸대요. 저 쇼바를 갈 때 평균적으로 양쪽을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뒤에 갈면은 양쪽을 같이요? 그러니까 왜 한쪽만 갈아도 되긴 하는데 쇼바를 갈 때는 거의 뭔가 이거 균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에서 150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했을 때 양쪽 수리를 다 할지 아니면 그냥 한쪽만 수리를 할지를 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반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혹시? 쇼바 문제는 고객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스테빌라이저 쪽 앞에 문제는 저희가 책임을 지려고요. 근데 출고하기 전에 원 차주분이 그거는 수리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갖고 내려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쇼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내용 전달을 못 받았어서 지원받는 부분이랑 해서 같이 해드릴게요.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내일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비가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내 마음 같아. 엄청 중요해. 왜 이렇게 항상 하자 처리하려고 오면 그날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지. 비가 항상 많아 와요. 그래서 일단 내일 날씨가 좀 맑아지면 내일 다시 와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 네. 일단 내일 보자. 팀장님, 저희 쇼바 왔다면서요? 네. 이게 70만 원. 75만 원인가? 쪽에 스테빌라이저 쪽에 소리 나는 거 아닐까 했던 거는 아니라면서요? 네, 링크 뜯어서도 손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운전을 해봤는데도 크게 잡소리는 못 느꼈어요. 이게 그러면은 쇼바 때문에 좀 다른 쪽에서 소리 나는 거를 같이 느끼셨나?
쇼바는 근데 우리 쪽에서 처음에 출고할 때 그 차주 쪽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요? 예,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전체 다 지원된 건 아니라서 그냥 거의 반반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벤츠 이 차량에 유아십 쇼버 이렇게 고치는 장면 있잖아요. 방구석에서 누워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그러네. 옛날에는 뭐 내가 이거 고치는 장면을 뭐 어디서 보냐. 이거 뭐 TV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진짜 유튜브 세상입니다. 뭐 없는 게 없어. 쇼바 나왔어. 부분 여기 심플. 이렇게 올라오네. 네. 이게 면 올라가면 있어. 정상이에요. 따가닥 끓이면서 엄청 소리가 나요, 이게. 오일이 다 빠져버리네. 쇼바 나가면 쇼바 새 걸로 해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 중고차 처음 할 때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에요. 뭐 쇼바 나갔다고 소리 같은 게 어딨어. 사실 쇼바는 소모품으로 들어가죠. 아, 그치. 소모품으로 들어가고. 옛날에는 진짜 그 중고차도 야인의 시대가 있었거든. 야인 야인 시대. 그때는 뭐 엔진이 안 돼도 푸는 게 어딨어. 엔진이 안 돼도. 차가 나가서 30분 만에 안 굴러가도 그건 손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차 파는 사람들 많을까? 아 진짜요? 나가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객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딜러들 많을 거야. 내가 판매한 차량들 내에서는 내가 최대한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긴 하니까. 네. 사실 뭐 그냥 손해 보더라도 뭐 환불도 치고 막 하기도 하는데 우리 최근에도 이게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그게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랜저 판매한 거 그것도 뭐 사고 유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환불했잖아. 아마 그것도 최소한 손해가 한 500 이상은 날 것 같은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 자기네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성능장 5군데 정도의 문의를 해본 결과 이건 사이드 멤버 판검으로 처리를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고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하고 얘기를 하셨대. 진짜요? 그러니까는 나는 사실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를 해주면서 손해를 그렇게 보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미 벌어지는 거 어떡할 거야. 다른 차 사가셨는데 또 그 차 다시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막 재성능 맞고 막 하잖아. 근데 그게 주말 같은 경우에 성능장이 문 닫아서 힘들고 막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자동차 진단평가사라고 하지. 중고차 성능 봐주시는 분을 그냥 한 분을 내가 그냥 구인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다른 업체랑 뭐 차별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주말에도 와도 리프트 다 띄워볼 수 있잖아. 우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다 팀장님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센터를 차린 거거든. 주말에 차를 보러 오면 리프트를 못 띄워. 왜냐면 카센터들이 주말에 다 문을 닫아. 근데 우리는 내가 카센터 갖고 있으면 난 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팀장님이 다행히도 평일날 이제 휴무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말에 다 띄워볼 수 있단 말이야. 평일날 이제 팀장님이 쉬는 날은 뭐 우리는 다른 카센터 가서 협력업체로 가서 띄워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든 건데 성능도 이제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재성능 맞고 뭐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가지고 하다 보면 바쁘면 좀 하기 힘들고 주말 같은 경우에 또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구인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점검센터에 그냥 성능을 볼 수 있는 전문인 사람이 오면 리프트 띄울 때 그냥 사고도 같이 봐버리라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확실히 더 안심할 수 있겠네요. 그냥 제가 사람을 더 뽑는 걸로. 그래서 이거 끝난 거예요? 야, 근데 확실히 새 거니까 좋긴 좋다. 일단 시운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방지턱이 꽤 높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서 소리가 안 나면 안 난다고 보면 돼. 다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래도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안 나서 이 그러니까. 정도는 걸리적거리진 않을 것 같아요. 방지턱을 넘어가는 정도의 소리라고 봐야 되겠지? 네. 일단 그러면은 지금 특별하게 소리가 나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차 세워놓고 고객님한테 전화해서 차량 탁송으로 보내드리면 되겠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 중고차 박차인데요. 지금 일단은 뒤쪽 쇼바를 저희가 이제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앞쪽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한 거는 날이 맑았을 때도 해보고 오늘도 해봤는데 앞에서 소리가 딱히 나는 게 없거든요. 스테빌라이저랑 쇼바 이런 쪽을 다 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일단은 뒤쪽 쇼바를 저희가 이제 갈아놨으니까 차를 오늘 탁송을 한번 보내보고 아마도 이상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도 나가서 한 2바퀴 정도를 돌아봤는데 특별히 소리 나는 게 없었거든요. 아마 뒤쪽 쇼바 때문에 소리가 또 앞쪽에서 난다고 착각하고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한번 시운전 해보고 나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CLS 수리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점검센터가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저희 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이제 점검도 해드리고 있고 추후에 AS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모하비 차량 불편하시다고 해서 저희 차량 보내주셨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미션 변속될 때 충격이 올라오거든요. 미션이 변속될 때요? 박으라고 그 차량 상태를 볼 수 있는 기계가 하나 달아놨거든요. 기계가 단수가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충격이 느껴지는 거는 이제 3단에서 4단 올라갈 때 네. 누가 뒤에서 이렇게 살짝 받은 듯한 느낌이 이렇게 충격이 쿵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근처 공업사 가서 여쭤보셨어요? 미션 전문 업체더라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사장님이 먼저 시운전을 해보시는데 이제 3단, 4단, 5단 이제 거기서 충격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쪽에서 담당자가 와서 네. 변속 충격이 확실하게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스캐너상으로 찍었을 때 에러가 안 뜨고 네. 미션 커버에서 이제 오일이 샌 흔적이 없어서 이게 소품 보증보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이제 들으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고 나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네, 그 모하비 관련된 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솔레노이브 밸브 쪽을 이제 뭐 수리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모하비 고질병이라서 만약에 튀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심한 게 아니면 미션집에서는 대체로 수리를 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솔레노이브 밸브만 수리를 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밸브 바디 쪽을 이제 수리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네. 현대 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신품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만 한 보름이 걸린대요.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거를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탈 때는 몰랐는데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안 고치고는 못할 것 같아요. 7살짜리 쌍둥이를 태우거든요. 아니 아니 근데 왜 애기를 태우는데 모하비를 사셨어요? 아니 지금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마스터라서 네, 마스터는 이제 차가 괜찮아서 네, 이제 똑같은 뭐 껍데기만 다른 모합이니까 이제 그 전 모델을 산 건데요. 네. 아니 모하비가 원래 막 후기 같은 거 봐도 원래 모하비 자체가 이제 바디 프레임이니까 승차감이 2열이 좋진 않잖아요. 저는 그 차량차를 타가지고 이미 적응이 되어 있나요 아이들이? 네, 저는 이거 차량차를 타다가 모합이를 타니까 강하게 키우셨네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인지가 되고 나서 불편해서 못하겠다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단부터 3, 4, 5단까지에 되어 있는 솔레노이브 밸브를 교체를 하고 네, 밸브 바디를 청소를 하고 밸브 바디 청소하고 미션 커버 있잖아요. 네. 보통 그 미션 오일을 교체할 때 같이 달아내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고객님 이렇게 수리를 먼저 하는 걸로 하고요. 수리비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 부담하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모하비가 원래 이게 좀 약간 고질병이라면서요. 그 미션 변속될 때 튀는 거예요? 이 뒤에서 퉁퉁 때리는 건데 네. 이게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을 때 갈아도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 어차피 또 생기기 때문에 큰 네. 충격 아니면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해달라고 원하는 거니까 뭐 문제 없어서 해드려야지. 뭐가 줄줄줄줄 나오네. 미션을 미션을 빼고 작업해야 되니까. 미션 빼고 이게 오일팬이야. 네. 오일팬 안에 필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게 얘네들은 안에 이게 필터가 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여기 보면 얘 자체가 필터야. 네. 그러니까 필터를 어차피 미션을 갈면 필터를 갈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일 갈면서 어차피 같이 가는 거거든. 이게 솔레노이브 밸브 9개 다 갈고 그 다음에 그 클리닝 해달라고 했던 거는 클리닝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밸브 밸브 바디. 바디를 내려야 솔레노이드 밸브를 다 갈거든. 네. 갈면서 가기 전에 이제 세척 다 하고 교환하고 올라갔다. 아이고, 이거 오늘 내로 돼요? 오늘 내로 끝내야지. 네. 오늘 내로 최대한 마무리 해주세요. 아이고. 형님, 저 차 끝난 거예요? 시험까지 다 해놨고 네. 시운전까지 다 끝난 거예요? 첨단
뭐 변속 충격 하나도 없어. 이제 뭐 그냥 안심하고 타시면 되겠네. 그렇지. 이건 다 수리비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 80?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네. 지금 이제 수리 끝났고요.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는 다 갈았고, 저는 미션 커버 밑에 쪽에 얘네들은 거기 팬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거 클리닝까지 다 마무리 됐거든요. 네. 지금 여기 공업사 사장님께서 시운전 몇 바퀴 계속 돌아봤는데, 지금 변속할 때 충격이나 이런 건 없으시대요.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리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네. 총 다 해서 수리비는 80만 원 나왔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저희 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션 석세스. 미션 수리 석세스. 미션 수리 석세스. 지금 저희가 솔레노이드 밸브 수리해드린 것처럼 저게 이제 모하비의 특유의 고질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하비 만약에 사실 분들은 변속을 좀 해보면서 혹시나 툭툭 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나서 중고차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고질병이라는 건 아마 많은 차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저거를 수리하게 된다고 하면 8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쿠퍼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차량이 어디가 이상이 좀 있으세요? 핸들을 돌릴 때 소리가 나요. 삐그덕 삐그덕. 아, 그러면 핸들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랑 그리고 지금 저 전기 돌아가는 소리. 근데 그 소리는 음. 그리고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이제 딱딱해져 갖고 네. 시동이 안 걸려요.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딱딱해진다는 말씀이 이게 안 들어간다는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3가지 정도 해가지고 차량 한번 보시기로 하고 공업사 가서 한번 차량을 보시죠. 요 소리 얘기하시는 거구나. 아, 예.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긴 하네. 아, 근데 많이 나긴 한다. 이거는 좀 말씀하실만 하네. 근데 그거 아니? 어떤 거요? 지금도 비 오고 있는 거? 나 하자 처리하는 날마다 비 오는 거 알지? 네. 하늘도 울어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딱 돈 나가는 거 아시고선 또 같이 울어주시는구나. 제가 큰 문제가 아니 이게. 참 이게 차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막 점검센터에서 차량을 다 보고 하더라도 이제 100% 완벽하게 이제 문제가 없이 차량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되잖아. 가끔 가다가 너네 차 뭐 잘 안 보는 거 아니야? 왜 이런 하자가 자꾸 터져? 뭐 이런 영상이 왜 올라와 이러는데 내가 장담할게. 신차도 문제가 생기는데 막말로. 네. 중고차가 어떻게 문제가 안 생겨? 아무리 꼼꼼하게 보고 아무리 점검을 해도 생기는 게 중고차인데,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떻겠냐고. 우리는 사실 하자가 진짜 없는 편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미니 쿠퍼에 대한 이런 하자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영상으로 찍어 내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미니 쿠퍼 뭐 아니면 미니 컨트리맨은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차를 살 때 저런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차를 사면 저게 만약에 고장나면 저 정도 비용이 남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어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웬만한 문제는 꽉차에 와서 중고차를 사면 해결을 해준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네. 그런 것까지 내가 다 통합적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냥 제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대기업보다 더 잘해드릴 겁니다. 대기업에서 이거 뭐 핸들 돌리는데 소리 난다고 안 해줘요. 근데 또 그냥 나를 믿고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믿고 오셔가지고 구매하셨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웬만한 건 좀 그냥 내가 해드리자. 아니면은 뭐 내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해서 고객님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게. 그러니까 내 모토는 그거야. 나한테 차를 사고 출고해서 가셨잖아. 그랬을 때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그 차를 계속 끌면서 내가 여기 와서 차 잘 샀다. 이거 문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나 몰라라 했는데 그래도 빡차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네. 나 여기서 진짜 잘 산 것 같아. 이거거든.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그 이후에도 중고차를 구매하시거나 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나 같아도 내가 뭐 중고차를 딱 구매하거나 뭘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 막 엄청 짜증났어. 막 수리비로 막 내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컸어. 그러면 나 같아도 돈 더 들어도 신차 사지. 맞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이 좋은 중고차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미니인데 형님, 3가지 증상이 있어. 핸들을 돌렸을 때 찌그덕거리는 거랑, 그리고 지금 고객님께서 영상을 갖고 있는데 앞에서 윙한 이런 소리가 계속 나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동 걸 때 우리가 브레이크 잡고선 시동 걸잖아요. 근데 한 번에 안 눌리는 경우가 있나 봐. 이게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3가지를 좀 봐달라고 하시거든요. 이 소리가 나네. 주공 상태를 만들잖아요. 네. 당겨야 주공이 되는 건데
있는데 네. 이게 당기고 있어야 돼. 시동을 꺼면 네. 브레이크 새 나갑니다. 아, 진공이 새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브레이크도 같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것도? 일단 그러면 어차피 오늘 뭐 바로는 힘드니까 어차피 이거 뭐 시간 주셔야 되니까 수리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형님. 이게 그때 이거 때문에 났던 거예요? 이 시점에서 네. 후 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안 나지. 다 됐어. 쇼바마운트는 그때 뭐 때문에 간 거였죠? 핸들 돌릴 때 소음이 나서. 아, 그게 쇼바마운트 쪽 문제여서? 그래서 이제 쇼바마운트 갈아서 핸들에서 나는 소리 없어진 거고, 없어지고, 얘 이제 갈아가지고서는 시동 껐을 때 소음 없어지고. 소음 없어지고, 그럼 다 괜찮아진 이제 다 거네? 된 거야. 그럼 이제 보내드리기만 하면 되네요? 네, 고객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공업사 왔고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압력 배관기 교환하고, 좀 쇼바마운트 교환해서, 저도 와가지고 확인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핸들 소리나, 예. 아니면 시동 껐을 때 소리 났었잖아요, 저희. 네. 네, 그 소리도 지금 안 나고 해서 다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직접 오실 생각이세요? 네, 찾으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오실 때 네.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네네. 후진등하고 네. 후방 안개등도 교체가 된 건가요? 후진등하고 후방 안개등도 교환이 됐나요? 핸들 후방 안개등은 하나씩밖에 안 들어와요 원래. 원래 하나씩밖에 안 들어온다는데요, 고객님? 후진등도요? 네. 네네. 후진등이나 후방 안개등 원래 하나씩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나도 이거 생각해보면 뒤를 본 적이 없어. 눌러보면, 예. 아, 한쪽만 보여주네, 진짜. 야, 신기하다. 이거를 한 번도 내가 뒤통수를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후진등도 요즘은 의미가 없어. 내가 뭐 이걸 킴으로써 엄청 밝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한쪽만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쪽 등이 나간 게 아닙니다. 그때 핸들 소리 났잖아요. 그런 소리 한번 소음 한번 보실까요? 소음은 전혀 안 나요. 시동 끄시고 소리 났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소리는 안 나요. 아까도 확인하셨어요? 예. 네. 이제 출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는 지금 레카로 해가지고 네. 저희 집 옆에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놨고요. 일단 이걸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전에 차 사고 나서 한 이틀째 됐을 때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껐는데 갑자기 전자기기가 싹 나가면서 제가 동영상 보내드린 거 있거든요, 그분한테. 깜빡깜빡 거리면서 네. 시동이 한 30-40분 동안 안 걸리고 그랬었어요. 네. 비상등도 안 켜지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화면에 스마트키를 인식할 수 없다고 나와서 네. 제가 이제 스마트키 배터리가 다 된 건가 해서 배터리 사가지고 이제 교체를 했거든요. 달고 나서 갔더니 이제 시동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배터리 문제인 줄 알고 이제 탔던 거죠. 네. 어제 이제 제가 야간에 이제 대리운전을 하는 네. 증조가 어제 이제 비 와가지고 이제 와이퍼 키고 이제 운전 주행을 하잖아요. 네. 이게 정차 중에는 와이퍼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운행을 하면 와이퍼 속도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핸들을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이게 끝까지 감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감고 그냥 조금만 감거나 하면은 핸들에서 뭔가 뻐벅 소리 나면서 이제 전자기기가 한번 꺼졌다 켜지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그냥 시동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공업사를 들어가 보신 적은 없으세요? 스마트키를 인식할 수 없다 나와서 스마트키 배터리를 갈았는데 네. 와서 시동을 걸으니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라고 생각했죠.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 스마트키 배터리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뭘까요, 고객님? 엑센트요. 엑센트 몇 년씩 정도 되세요? 12년식에 제가 살 때가 키로수가 39,000km였거든요. 고객님께서 차량을 구매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 달 안 됐죠, 아직.
아직 한 달은 안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시동이 꺼진다는 건 예. 운전을 하게 되면은 충전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차라는 게. 그쵸,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꺼진 거잖아요. 그게 꺼졌을 때는 배터리는 아마 정상일 거고요. 예. 아마 뭐 저희가 뭐 제네레이터라고 얘기하는 발전기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쪽이 아마 이제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짧아도 예. 아마 발전기 쪽이 이제 고장날 때가 돼서 고장이 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차를 수리해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환불을 받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 차를 어떻게 다시 타요? 저희가 뭐 엔진이나 미션 쪽에 크게 문제가 있으면 사실 뭐 환불해드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제네레이터 나갔다고 해서 환불을 해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엑센트는 지금 수리도 다 해놨고 네네. 주행하는데 이상 없다. 네. 그리고 그때 엔진 오일도 다 갈아놨고 뭐도 다 갈아놨고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갖고 왔는데 이제 카센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엔진 오일을 뭐 갈지도 않았다고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다 사진 보내드렸어요. 엔진 오일이랑 뭐 부동액은 써봤고, 네. 도대체 뭘 점검한 건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뭘 다 수리해서 팔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점검은 한 건가 싶어요, 차가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오일이랑 이런 거 교환했을 때 35만 원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이쪽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했어요. 어차피 중고차 특성상 그런 소모품 같은 거는 갖고 왔을 때 갈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큰 도로에서 우회전 하다가 네. 그렇게 시동이 꺼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화가 나신 건 알겠는데, 이게 나중에 또 멈추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를 저희가 가정할 수는 없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의 내용은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지하주행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거냐, 알 수 없죠. 만약에 이랬으면 어떡할 거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끝이 없어요, 대화라는. 가정법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네. 어쨌든 팩트로는 지금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 거잖아요. 지금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 이 차를 못하겠습니까? 환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환불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객님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제가 환불을 해드립니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손해봐도 제가 그냥 해요. 근데 지금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봤을 때는 일단 공업사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이 차 못하겠으니까 환불해줘요. 근데 그 부분은 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요, 네? 빡차 쪽에서 하는 얘기는 네. 중고차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떤 차여도 발전기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차량을 사서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빌고 막 그래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고객님, 저희 직원이 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책임지는 거는 대표자인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그러면은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센터를 들어가는데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는 게. 근데 고객님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환불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답이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딘지를 먼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차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탁송기사를 불러서 저희 쪽으로 차를 땡겨서 수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딘지 저희가 보고 나서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환불해 드릴게요. 그거 환불해 드리는 거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를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센터를 넣고 네네. 이제 또 두 번째 문제적으로는 제가 야간에 돈벌이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랑 이제 저 출퇴근할 때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야간 대리운전하고 운전을 못 하셔서 거기에 손해보신 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죠. 그런 거랑 이제 제가 직장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판매를 해서 저희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다 수리해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고객님한테 차량을 렌트를 하고 하루 일당까지 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쪽에서 네. 차량 주행하는데 이상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시동이 꺼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리를 해야 돼서 센터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차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차량 시동이 안 꺼졌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근데 고객님, 근데 그거는 고객님께서 야간에 대리운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그럼 아침에 뭐 차비 정도야 고객님께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택시비 정도는 지원을 해드릴게요. 저녁에 일하시는 것까지 하루 일당을 저희한테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게 왜 아닌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이걸 중고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저희가 수리 안 해드려도 돼요. 근데 고객님께서 저희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그냥 수리비 제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 일당까지 달라고 하는 거면 고객님이 과하신 거예요. 수리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인터넷에다 글 다 올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왜 만들어요? 아니 고객님께서 인터넷 올리신다 그러면 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객님이 너무 하신 거예요. 이게 왜 너무한 이거 거예요? 환불까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대리운전 하루 일당까지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게 왜 너무한 거냐고요? 왜냐면은 할 테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욕을 먹을게요. 제가 이거 편집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고객님과 지금 저하고 통화한 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중고차는 3제 기준 2,000km로 해서 엔진 미션 보증 외에는 보증 품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수리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돈으로. 고객님들이 다 저를 믿고 오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해준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 제가 믿고 샀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도 구독자고 거기서 말을 그렇게 들으면 저는 진짜 아니 제가 너무한 겁니까? 제가 지금 고객님이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린다고 하고 있고 저녁에 대리운전 하시는 거는 투잡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과하신 것 같고 제가 빨리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나 하루 일당까지 달라고 하는 건 고객님이 너무하신 거지 어떻게 제가 너무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수리를 해보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알겠고요. 저는 근데 진짜 이 차를 못 하겠어요. 시동이 지금 이렇게 한번 꺼진 차를. 고객님께서 못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감정적으로 알겠으니까요. 진짜 이 차가 타기에 불안한 차다 그러면 제가 폐차라더라도 환불해드릴 테니까 차는 어떻게 갖고 가실 거예요? 저희 탁송으로 탁송기사 부를 테니까 위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쪽 가서 레카를 불러야 되겠구나. 혹시 보험 레카 있으세요? 10km까지가 무상이고요. 그거 넘어가는 비용은 제가 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연락 주세요. 문자 주세요. 네. 네 부장님. 네.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엑센트 차 나갔다가 그거 엔진 오일을 갈아 놓으셨던 차예요? 부장님이 엔진 오일이랑 다 갈아놨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손님한테 전달했다고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엔진 오일이 안 갈려 있어서 35만 원가 나갔거든요. 엔진 오일은 얘기는 안 했었고 매입했을 때 미션 오일팬에서 누유가 있어가지고 팬 갈면서 미션 오일은 어차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갈아놨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액 같은 경우도 뭐 오염이 심하게 돼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옛날 구형 부동액 초록색 그게 들어갔던 것만 네. 그거랑 저거 핑크색이랑 약간 섞여가지고 색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냄새라든지 농도 체크했을 때는 괜찮았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색깔 보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네. 쪽에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부동액 봤을 그쵸. 때는 당장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쪽 카센터에서 또 안 좋다고 하니까 바로 갈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우선 해드린 거네. 상황 자체가 미션 오일은 갈려 있는 차고.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문제 엑센트 내가 이거 혹시나 또 몰라가지고 네. 탁송으로 차를 끌고 온 게 아니라 레카를 끌고 왔어. 아래가로 차 띄어서 아니 혹시나 또 탁송기사분이 차 끌고 오다가 막 고속도로나 이런 데 사고 나서 다치실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 레카를 끌고 오는데 21만 원이래. 21만 원. 그래가지고 일단 21만 원에 차를 여기까지 모셔왔습니다. 근데 일단 시동은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차 고치러 가보자. 너무 잘 걸리는데 시동이? 지금은 잘 걸리네요. 그러니까 뭔가 막 불안하게 두두두두 뭐 이런 걷는 느낌도 아니고 그지? 네. 너무 바로 걸리는 느낌인데? 원래는 발전기에 문제 있고 이러면 이렇게 안 걸릴 텐데 다시 실질적으로 발전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맞나? 특별히 지금 시동 걸리거나 어저께 분명히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까지 시동을 한 번도 안 걸었단 말이야. 네. 근데 시동 걸리는 그 뭔가 이 힘이 있잖아. 네, 맞아요. 힘이 너무 좋아. 이거는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우리 이제 또 형님한테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한번 봐달라고 해야지. 엑센트인데 이렇게 밤에 운행을 하시다가 차 갑자기 시동이 꺼졌대. 그래서 발전기 문제인가 했는데 지금 시동 잘 걸리거든? 꺼지고 나서 바로 갈렸다? 꺼지고 나서 뭐 30분인가 얼마 있다가 다시 걸렸다는데요? 예. 발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발전기면은 안 걸리지 않아요? 얘네들이 예. 앵글 센서가 나가면 무슨 센서야? 크랭크 앵글 센서 크랭크 앵글. 예. 얘네가 나가면 그럴 수 있어요? 시동은 엄청 잘 걸려. 나도 딱 시동 걸어보고 이거 발전기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일단은 고장 코드도 없고 예. 증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 수축밖에 보이네. 그쵸.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그 앵글 센서. 알겠습니다. 그럼 앵글 센서는 얼마나 하나요? 비싸 봐야 한 5만 원, 6만 원. 얼마 안 하네. 일단 그러면은 그 앵글 센서 교환해 보시고 그 앵글 센서는 금방 갈잖아요. 얼마 안 걸려. 예, 갈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운행해 보라고 하지 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지금 센터 앞에 와 있는데
그 크랭크 앵글 센스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이게 정비 부장님이 차량을 어저께 끌고 나가서 운전을 직접 해보셨나봐요. 출퇴근을 하시면서. 근데 뭐 차량이 지금 시동이 꺼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 제가 시동 꺼졌던 원인이 그 후풍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던 건지 아니면 진단기를 물렸는 내용이 없어서 이제 의심가는 부분을 이제 수리를 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진단기에 해봤을 때 이상이 없었어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의심이 된다 해서 갈아봤던 거고, 그 부장님께서 출퇴근 거리가 그래도 좀 되니까 한 30분 걸 정도 거리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출퇴근을 해보면서 본 거죠. 시동 꺼지거나 그런 거 전혀 이상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뭐 환불은 안 되는 거고. 그쵸. 지금 차량 자체가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차량을 판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센터 쪽에서는 시운전 되고 했는데 지금 증상은 없다는 건데, 일단은 제가 차량을 운행을 했을 때는 증상이 나왔었으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어쨌든 시동 꺼진 차니까 타기에는 좀 찝찝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이제 그냥 판매를 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죠. 저희 부모님이나 여자친구 태우는 것도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상이 있어서 저희가 뭐 환불을 받는 게 아니라 고객님께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전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제가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럼 손해 안 보게 매일 잡는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일단은 차량에 이상이 없어서 다시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고객님 아무래도 찝찝하신가 봐.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 환불을 받거나 그럴 만한 내용도 아니거든. 사실 나도 운전을 해보고 우리 정비부장님도 운전을 해보고 다 운전을 해봤을 때 크게 이상은 없고, 고객님은 또 고객님 나름대로 지인들을 태우기가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일단 최대한 고객님 손해 안 보는 선에서 그냥 매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 잘 수리만 됐다면은 어. 뭐 이것도 좋은 주인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쭉 계속 시운전 돌리면서 길게 한 일주일까지 돌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 일주일 정도 운행했는데 시동 안 꺼지면 괜찮은 거야. 그쪽 센서 문제였던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쭉 시운전 한번 해보자. 네, 해보고 나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엑센트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는 좀 고객님하고 저하고 좀 갈등이 있긴 했는데 뭐 추후에 고객님이 저한테 아까 전에 좀 내가 좀 흥분해서 얘기를 좀 과하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저한테 사과도 해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도 그때 당시에 좀 섭섭해가지고 말이 좀 세게 나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서로 이제 잘 이해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이 손해보시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하는 걸로 하고, 문제가 없는 차를 판매하려고 뭐 점검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딜러들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야 너가 너무 그렇게 해주니까 요즘에 진짜 뭐 이것저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하자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온다, 좀 적당히 해라,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인데, 어떨 때는 제가 손해를 진짜 많이 보더라도 그냥 고객님 편에 서가지고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초반에 이렇게 막 흥분하시거나 화내지 마시고 안 좋은 일도 좋게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다른 걸 뭘 싫어?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료가 됐는데 책임은 못 진다. 책임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책임을 지는 건데요. 아니,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책임을 지는 거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통화 잠깐 가능하세요? 네네. 좀 사진 하나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게 부동액이거든요? 부동액이요? 예, 그 부동액이 여가통에 보니까 좀 꺼내갖고 제가 정비를 하러 여기 지금 현대 또 좀 왔는데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5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도 아직 기름기 같은 게 떼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차가 5만 킬로 탄 차인데 와, 이런 부동액 처음 본대요 지금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나서 만약에 안 잡힌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어디 문제인지 모르겠으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또 만약에 문제 있으면은 잘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네. 부동액 교환을 하고 지금 한 50km 탔어요 지금. 네네. 부동액이 또 시큼해지는데 그거 지금 뭐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녁이라도 이렇게 가져가서 뭐 점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할게요. 바로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네, 선생님 지금 공업사랑 통화를 해봤는데 예, 예. 지금 현대 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이게 자동차 쿨러 쪽이 아니면 엔진 쪽 문제 두 가지 중에 거의 하나라고 얘기를 한대요, 다. 만약에 내가 쿨러, 쿨러를 돈을 주고 갈았을 때 예. 쿨러 쪽에서 안 잡히면 엔진 쪽 문제라는 거 아니냐, 쿨러를 갈아서 안 잡히면 니네가 책임질 거냐, 내가 지금 보증기간 남은 거 가지고서는 너네한테 그 전에 들어갔는데 니네가 못 해준 거니까 그러면 니네 말이 맞다고 치고 예. 내가 쿨러 수리했는데 만약 안 되면 니네가 책임질 거냐. 근데 만약에 엔진 쪽 문제면 니네가 책임져라. 내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됐는데 니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왜냐면 보증기에 남아 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그 엔지니어가 부동액 첨가제를 넣은 게 아니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 엔지니어분 저한테 한번 연결 한번 해주세요. 지금 통화를 해볼게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사진을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아니, 지금 엔지니어 분께서 얘기하시는 건 엔진 쪽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게 엔진 쪽 문제면 보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건 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엔지니어 분께서는 절대 엔진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럼 믿고선 보증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걸 다 수리했는데 그래도 안 잡혀서 다른 걸 뭘 수려?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거를. 아, 뭘 하자는 기간이 거야? 17일 날이 AS 끝나는 날이라네요. 아니 그니까 차가 16일날 들어갔었잖아요. 수리를 하려고 그것 그게 때문에. 엔진을 그런 거란 게 아니라 부동액을 갈아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6일날 보증이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계속 계속 하루 나오니까. 남아서 온 거 아니에요. 하루 남아서. 아니 하루가 남았던 이틀이 남았던 어쨌든 남아있는 기간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까지는 엔진 문제는 절대 아니라면서요. 사료가 되는데 거기까지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가 되는데 책임은 못 진다? 책임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책임을 지는 건데요. 아니,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니 책임을 지는 거지. 아니 사장님께서 엔지니어잖아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보증기간 안에 차가 들어갔던 차잖아요. 근데 이건 사장님께서는 아니다, 수납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쪽 문제를 해결. 하려고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차 다시 환불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차를 왜 환불을 해요? 저희는 차가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차가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200이 들든 300이 들든 제가 해드려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기 근데 사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얘기하시기에는 엔진 오일이랑 부동액은 섞일 수 없다, 물이랑 기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엔진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수리를 해봅시다,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엔진 쪽 문제라고 하면 이 차는 어찌됐든 간에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때 들어간 차예요. 보증을 받았을 수도 있는 차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장님 이게 엔진 문제가 아니면 그럼 나중에 봤을 때 엔진 문제는 사장님께 책임을 주실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 말씀을 듣고 다른 부분에 대한 수리하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 AS 담당 그 부장님 계시거든요. 그 AS 지나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분 번호를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릴 테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거기 그 색깔이 완전히 검해갖고 검은 색깔을 붙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걔네들도 하는 말이 이 색깔이 왜 나오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계속 거기서는 말을 하는 게 네. 그 부동액 쪽에 무슨 뭐 첨가제를 넣은 적이 있냐 네. 그러는 거죠. 나는 이게 중고차 산 거라 첨가제 네. 넣은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오염이 됐다 그러면 진짜 첨가제를 넣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오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현대나 이런 쪽에 지인들 통해서 이런 사례나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예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아요. 아, 저 같은 사례가요? 네, 없지는 않고 그쪽 정비사분은 왜 자기한테 따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본데 근본적으로 보증기간 안에 들어갔잖아요. 어찌됐든 전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그거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야말로는 그냥 뭐 이렇게 점검도 없고 그냥 자기도 이런 색깔 처음 본다. 그냥 오로지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순환 방식으로 냉각수를 교체를 해놓고 2, 3일 정도 타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물질이 더 이상 안 올라오면 저희도 정상으로 판단을 할 거고요. 예. 섞여서 올라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헬리세일 이거 순환은 다 한 거죠? 다 해놨어. 어제도 뭐 보여줬지만 네. 다 순환을 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에어백이 작업하고 있는 거야. 빼면서 일단은 다친 것들 다시 다 세척을 할 거고. 네. 지금 보면 메인 쪽으로도 뭐가 올라오고 그런 건 없어. 네. 깨끗해. 네. 그리고 보조 물통도 우리가 한번 씻어내고 네. 지금 다 순환을 해놓은 상태잖아. 네.
깨끗한 상태입니다. 괜찮아요? 이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고객님한테 타보시라고 하고 그 후에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에너스에 뭐가 섞여 있다 그러면 섞이는 게 맞는 거고 안 섞여 있다 그러면 정상으로 판단을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안 섞이길 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차 오늘 다 마무리되죠? 오늘도 이따 오늘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가보죠 뭐. 그럼 이따 끝나면 얘기해주세요. 이거 좀 에어 빼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알겠어요. 네, 고객님 여기 지금 이제 펠리세이드 보러 왔는데요. 순환은 이제 다 끝난 상태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이거 순환 작업하면서 안에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서 이거 이제 공기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것만 마무리되면은 차량은 오늘 출고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운전해보시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이거 공기 다 하면은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맞춰가지고 탑승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고객님. 어제 다리면이고 화요일날 차 그 호스를 교환해서 수리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차를 받아갖고 걔네게 차를 세워내면 걔네 그쪽으로 갔는데 네. 부동이 또 없는 거예요. 걔네 말이 조금 죽인데 오바이트 하는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오바이트 했으면은 본네트 열어봤을 때 거기에 다 이렇게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열어봤을 때 본네트 엔진룸에는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있었다. 네. 그러니까 오바이트 하는데 숨구멍이 있대요. 그 숨구멍으로 새는 거래요. 지금 자기네 말로는. 그 담당 있잖아요, 고객님. 예. 그 담당자를 예. 저랑 연결을 시켜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펠리세이드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헤드 안것 같은데요, 저거? 실린더 헤드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실린더 헤드 쪽에 이상이 있으면 부동액이 새요? 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부rek이 그 호수 이렇게 그때 샀을 때 보니까 네. 빠졌더라고요. 이게 밀려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압력이 압이 차니까 에, 얘가 오버히트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건 실린더 헤드 쪽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있는데 내려서 봐야죠. 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헤드를 내려서 블로어까지 손상이 갔는지 에. 확인을 해봐요. 만약 그쪽까지 손상이 갔다고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700돈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저희 그 정비 보시는 분 있는데 그분한테 네. 연락 한번 드리라고 할 테니까 설명 한 번만 좀 해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네. 예, 현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네. 엔진 헤드가 나간 거래요. 결국엔 헤드 문제라는 소리네. 근데 그 헤드가 뭐 자구가 있나 봐요. 두 개를 다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말로는 자동차를 처음에 살 때 저한테 성능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동액 색깔이 이렇게 시커먼데 정상으로 표시가 돼 있냐, 이거는 아예 안 모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책임 소재를 가지고선 얘기를 해야지. 어차피 저희가 뭐 만약에 차가 나가서 이상이 있는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책임지는 부분인데 예. 그때 뭐 그거 구동의 색깔 이상하다고 했을 때도 예. 저희가 아는 직원한테 전화해서 그 좀 부동의 색깔이 이상한데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사람은 이게 펠리세이드가 부동의 색깔 이럴 때 엔진 쪽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쪽을 봐보라고 해라고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가 펠리세이드가 좀 여럿 있다는 건데 일단 제가 그 담당자랑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고요. 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보고 일단 어쨌든 뭐 수리는 해야죠. 뭐 그쪽이 책임을 지든 제가 책임을 지든 수리는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통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통화하고 나서 연락드릴게요. 예. 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펠리세이드 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엔지니어 분한테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엔진 쪽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문제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 엔진 오일은 기름이고 이거는 뭐 물이니까 기름이랑 물이랑 섞일 수가 없어서 엔진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계속. 이거 성능검사표에는 정상으로 돼 있는데 네. 이거 물고 늘어진다고 현재에서 네. 성능검사 받을 때 이 색깔 이런 뻔히 나왔을 텐데 네. 이때는 수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차 팔고 나서 거기 뭐 한 달 두 달 탄 것도 아니고 2, 3일 타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내밀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저희가 이제 주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엔진 헤드 쪽 문제일 수 있으니까 봐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헤드 쪽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저희가 엔진 쪽 문제일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저한테-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요.
네? 그렇게 저기 하시는 거보다 저기요. 예. 제 얘기를 들어요는 명령 아닙니까? 아, 근데 가셨어요. 차라리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속 어떻게 안 시원하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요. 제가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중고차 성능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중고차 성능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면 되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 쪽에서 엔진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아니라면서요. 왜 그 내가 이게 만약에 엔진 문제면 그럼 그쪽에 책임질 수 있냐라고 엔진이야. 말씀을 드렸을 때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내가 왜 책임지냐,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희는 이게 엔진 문제라고 했는데 엔지니어분 말씀 듣고 다른 쪽으로 수리비가 나가면 그럼 저희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냐 얘기하니까는 아니 그러면 이건 내가 책임질 문제 아니니까 딴 사람하고 통화라고 번호를 그때 윗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면서 다른 분 번호를 줬어요.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라고. AS 부장. 아니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연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직원이 봤더니 알겠다고 연결해주겠다 또 연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결국엔 또 엔진 헤드 문제래요. 그래서 아니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엔진 쪽 문제가 맞지 않냐. 근데 갑자기 현대 쪽에서 지금 저랑 통화하신 분 얘기하는 거는 갑자기 중고차 성능지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이게 성능 쪽에서도 못 봤던 거니까 중고차 쪽에서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는 제가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현대 쪽에서 책임을 피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수리비가 나와 저희 쪽에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200이 됐든 300이 됐든 내가 수리비 해드리겠다고.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저희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건.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아직 저도 뭐라고 답변 드리긴 어렵고 저희도 시킨 대로 해야죠.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오는 게. 왜냐면 일단은 빨리 고객님들도 차를 수리를 해야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바로 오진 않고 이틀 정도? 최대한 이틀 정도 안에는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답이 나오죠. 해라 마라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저희도 뭐 도와드리려고 하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아, 예, 박찬님. 아이고. 걔네 뭘 하면서 얘기를 하나요? 일단은 분들이랑 통화를 했고 예, 예. 그쪽에서 다 수리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무상으로 수리 받으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차량은. 예, 예. 처음에 이제 좀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어쨌든 엔진 쪽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예, 예. 어쨌든 그쪽에서도 자기네들도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또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자기네들 다 해주겠다고. 네, 차를 사갖고 애들 둘하고 집사람하고 4명을 타본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이고 진짜 고생이야. 그래서 진짜 박사님한테 제가 뭐 말씀드린 게 한 가지. 네. 차 나올 때까지 출퇴근 그거 비용이랑 조금 지원은 가능할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들어간 것도 30만 있고. 해드릴 테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해서 출퇴근하시고 수리가 잘 돼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유, 이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끝나겠죠? 저도 박사님한테 전화 드리기가 민망해요. 아닙니다. 당연히 전화 주셔야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객님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참 마음고생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수리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게 서로의 마무리 해가지고 끝내세요.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바쁘니까 뭘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게 저희가 판매를 한 차량인데 고객님이 차량을 받고 나서 고속주행을 하시는데 라이트 쪽에 계속 흔들거림이 느껴지신다고 해서 근데 고객님 쪽에서 확인을 하셨을 때 이 라이트 쪽이 깨져 있다고 해서 원래 차량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다들 놓쳤는데 이게 고객님이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게 돌아가요. 지금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깨져가지고 네. 야 이거 그냥 진짜 알아보기 힘들겠다. 사실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게 이만큼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고객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상황이야? 지금 고객님께서는 방안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연결해서 뭐 실리콘 처리를 하거나 이런 방향이 있었고 수리를 하는 방향이 있는데 고객님 교체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 비용이 꽤 나올 텐데? 제가 알아본 걸로 한 120에서 150. 야 이걸 왜 똑바로 못 보고 출고하냐고. 카센터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저렇게 돼 있으니까 다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실제로 차를 판매를 할 때 라이트가 흔들리는지를 잘 이렇게 만져보진 않으니까 거기다 좀 약간 흔들리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막 내가 진짜 힘을 줘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닌 이상 사실 이거는 보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국산차는 몰라도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라이트 하나만 1, 200씩 하니까 라이트가 고장난 게 아닌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걸 통으로 갈기가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 사실 이거 차주도 안 해주려고 그럴 거고 아마 교체한다 그래도 별로 이해도 못 하긴 할 텐데 이거는 그러면 일단 공업사에다 맡겨놔봐.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선생님 그 CLS 건 때문에 전화 좀 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그 라이트를 손님이 좀 수리를 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피스를 박는 걸 싫어하셔서 무조건 수리비가 뭐 120, 150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원이 안 될까요? 저도 아니, 그럼 아까 뭐- 차를 직접 가서 보기는 했는데 뭐 어느 어느 정도면 얘기 안 하겠는데 진짜 라이트가 앞뒤로 그냥 움직이는 정도라서 안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가져올 때도 멀쩡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리고 점검을 1시간 이상 거기서 하셨어요. 카센터에서. 뭐 점검을 가져가서 1시간 이상 한 건 아니고 공업사에 이제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앞에 그거 기다린다 네네네. 그랬을 거고. 일단은 라이트 쪽은 잘 못 보잖아요. 그렇다고 손님이 며칠 사이에 뭐 라이트를 그걸 부락해서 깨진 않았을 거고 부락해만 깨질 일도 없으니까.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네. 한 며칠 안 됐고 나가기 전부터 차가 그랬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상이 있는데 판매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여기서부터 나갈 때부터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아니, 라이트가 지금 뭐 멀쩡한데, 아니,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장님도 어느 정도는 그냥 그럼 제가 어느 정도 해주겠습니다가 되고 어차피 저도 제가 돈을 나갈 생각하니까 손님하고 크게 트러블 없이 차를 판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럼 사장님께서 나는 이거 몰랐으니까는 못 보태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차 자체가 이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 부분에 자체가 대한 거를- 이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 아니, 말이 이상이- 좀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게 아니라 근데 사장님 차가 나가기 전부터 브라켓이 깨져 있었던 부분은 사장님 매입해온 과정에 있어서 브라켓이 깨져 있는 거 수리 안 해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사장님한테 제가 좀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출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알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차량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라이트를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요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거 뭐 그 마스킹 처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서는 정택 뭐 해가지고 밀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라이트도 안 20만 원 되는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는 그럼 보태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하시면 좋잖아요. 사장님이 제 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바쁘니까요. 뭐 서로 자꾸 길게 하지 말고요. 그 바쁘니까라고 계좌번호 하나 얘기를 하면- 보내주시고요. 예. 사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게 서로의 마무리 해가지고 끝내시죠.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바쁘니까 뭘 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바쁘니까 그냥 20만 원 보태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고객님 지금 이제 알아봤는데 예. 만약에 뭐 그냥 피스로 해가지고 박아서 보정하는 거는 어렵진 않대요. 네. 그거는 그냥 해줄 수 있는데 네. 만약 라이트를 통으로 갈겠다 그러면은 한 120에서 150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은 이게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주 쪽에서 얘기했는데 차주 쪽에서 원래는 그냥 안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왜 하냐. 제가 계속 이제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뭐 2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신다라고까지는 해요. 저희들도 그거를 뭐 저희가 뭐 100만 원, 130만 원을 보태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라이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께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게 대부분 다 고정을 해서 쓰기는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수리를 하겠다 하면은 크게 생각해서 150 정도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고객님께서도 어느 정도 좀 비용 지출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 선택사항이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되긴 할 것 같아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긴 할게요. 저 전화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통화 한번 해보시고 네.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사장님. 예, 사장님. 네네. 그거 그냥 그러면 그렇게만 수리 좀 잘 부탁해서 해주세요. 그 브라켓만 그냥 고정하는 걸로? 예, 좀 잔생기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긴 하거든요. 라이트가 살아있는데 라이트를 버리긴 아까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 마무리 해드릴게요. 최대한 튼튼하게 좀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라이트 브라켓이 깨진 차량이야. 어제 그냥 내가 구멍 뚫어서 하나 묶어놔봤어. 일단은 이 상태만 돼도 이거 네. 움직이진 않아. 그니까. 여기 한 3개에서 4개 정도 받고 네. 나머지를 실리콘 처리해서 안 보이게 그러면은 보이는 건 깔끔하게 보이겠네. 최대한 얇게 발라서 처리하려고. 이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철사 박아가지고 실리콘 쏘면 나중에 뭐 특별하게 문제 생기는 일은 없죠.
그렇지 뭐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 어디 뭐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가 너무 다 정상 작동하고 새 건데 이거 브라켓 깨진 것 때문에 갈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비싸기도 하고. 이건 공짜로 해줄 거죠? 아이 그럼요. 나 여기 와서 공짜 처음인 것 같아. 대머리대 공짜 좋아하는. 그건 좀 힘든데. 네, 여기 중고차 박차인데요. 네, 지금 이제 공업사 와서 차량은 받고 오늘 내로 작업 끝날 것 같대요. 저렇게 해놓고 나서 특별히 저쪽으로 사고가 나거나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저게 자연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 어차피 지금 이거 차주가 한 20만 원 정도는 해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고객님 계좌번호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입금하라고 할 테니까 그거랑 해서 하시고, 저희 쪽에서도 한 30만 원 정도 보태드릴 테니까 한 50만 원 정도 받아 놓으셨다가 혹시나 나중에 좀 타시다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디 뭐 살짝 뭐 이렇게 받거나 이래서 저게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 나가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문제 있고 하면 제가 많이 남는 건 없는데 그래도 2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저희가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서로 좋잖아. 근데 꼭 안 해주려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말이 많고,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맨날 그 딜러들하고 싸워가지고 수리비 받고 내가 보태서 이제 수리비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나간 지 막 한 달, 두 달 됐으면 내가 솔직히 전화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져. 나간 지 막 하루 이틀, 막 뭐 일주일 안쪽에 이건 무조건 차가 있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못 본 책임도 있잖아. 중간에서 차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내 책임도 있으니까 내가 부담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나는 그 차를 매입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희가 이거를 미처 매입할 때 못 봤네요. 저희가 뭐 10만 원이라도, 막말로 진짜 10만 원이라도 해드리겠으면 내가 진짜 별말 안 하거든. 별말 할 수도 있어. 좀만 더 해주세요. 좀만 더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서로 기분이 안 나쁘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그걸 왜 해줘요? 약간 그건 아니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전투력이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나 노력을 하거든요. 일반 손님분들은 이걸 못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개인 거래 엔카나 개인 거래 했었으면 이거는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게 개인 손님들이 한 두세 번 전화하는데 딜러가 짜증나잖아. 귀찮고 어차피 이전 돌아갔잖아. 전화 그냥 안 받아. 차단해버려. 맞아요. 나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 나한테 연락이 와. 박차님 차를 여기저기서 샀는데 차가 문제가 있다.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담당 딜러가 제 전화기를 차단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도와주세요. 막 이런 메일 같은 게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 근데 그건 내가 도와줄 수가 없거든. 이게 점검센터가 마침 그날 못 열어가지고 우리 정비부장님 쉬시는 날이어서 좀 꼼꼼하게 못 봤던 것 같거든. 확실히 우리 점검센터에 차를 띄운 거랑 일반 공업사가 차를 띄운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점검센터는 이것만 하는 거잖아. 차만 보는 거잖아, 우리 차만. 근데 일반 공업사 사장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지금 여기만 봐도 다 수리한 차들 다 올라가져 있는데 이거 내려가지고 리프트 띄워서 어떻게 그 차를 뭐 2, 30분씩 봐주냐. 맞아요.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점검센터를 차리길 잘했다는 것과 우리 형님이 마지막으로 열심히 수리하는 모습을 마무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장님. 네, 끊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예, 그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토요일 날 차 샀잖아요. 네네네. 소나타 고객님. 어제 처음으로 시승했거든요. 한 10분 돌았나? 네. 이게 엔진 소음이 엄청 큰데. 엔진 소음이 갑자기 엄청 커요. 예, 거기서 들어보지 못한 소음이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딜러님이 켰을 때 소음이 죽었잖아요. 한 3분인가 5분 뒤에 소음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죽질 않아요. 소음이. 죽지 않은 상태. 예, 노핑 상태가 살벌하게 막 계속 달달달달달 거려요. 혹시 그 엔진 시동을 얼마나 켜놓으셨을까요? 1시간 정도는 켜놨어요. 1시간이요. 1시간 동안 근데 노킹 소리가 계속 나셨어요? 소리가 1시간 동안 아예 안 꺼져요. 네, 일단 그 내용 전달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예. 전달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노킹 나는 게 엔진 어디 쪽 문제인지 저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이게 엔진 노킹 소음이 아니고요. 네. 스커핑 소음이라 그래서 네. 엔진 블록 자체에 그 커넥팅 로드에 메탈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네. 조립할 때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재질상의 문제로 인해서 유격이 생기면서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쳐요. 네. 그래서 그 소음이 나는 거거든요. 성능 보증에서는 그 누유 누수로 인한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 수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된 사정이니? 이게 제가 고객님이 YF 소나타를 보시고 오셨어요. 고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세타 엔진이 평생 보증이 된다. 제가 세타 엔진은 평생 보증이 안 되는 것도 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했는데 본인이 다 알아보고 오셨으니까 그거는 괜찮대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 넣었어요. 미션은 보증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엔진 쪽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적어드렸어요. 또 하필이면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시동 걸고 몇 바퀴를 돌아봤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 냉간시에 소음이 있었는데 지인분도 같이 오셨거든요. 차를 좀 아시는 분 같았는데 그분 괜찮다. 이제 공회전도 해보고 하니까 괜찮다. 결론이 나서 계약서를 썼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간 지 이틀 만에 차에서 차 RPM이 떨어지지가 않고 엔진 스코핑 현상이 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차량을 이제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차를 보러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일단은 차주랑은 통화해봤어? 차주랑은 아직 통화는 못 해봤습니다. 그 전차 매입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전차주라고 하니까 나한테 차량을 판매한 일반 소비자인 줄 아시더라고. 제가 말씀드린 전차주는 매입 딜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를 매입한 딜러. 그래서 이제 그걸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차주랑 통화를 한번 해보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일단 수리비가 1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나간 지 이틀 만에 그랬는데 뭐 해주시겠죠. 일단 내가 전화해볼게. 안 해준다면 답이 없어, 솔직히. 답은 없는데 생돈으로 다 저희가 어차피 뭐냐 우리가 해주긴 해야 되는데 한번 봐보죠. 전화 한번 해볼게. 네, 여보세요. 네. 네, 사장님 그 YF 소나타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네. 좀 차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요? 그 엔진 쪽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스커피 현상이 좀 있어서 엔진 블럭을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엔진 블럭 수리했을 때 한 160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똑같았는데요. 이게 시운전했을 때랑 제가 매입했을 때랑. 네, 그래서 지금 차를 제가 처음에 시운전 했을 때도 소음이 조금 있었대요. 그래서 손님한테 시운전 소음이 좀 있었는데 네. 이제 시운전 조금 하면서 소리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네.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출고 나고 나서 한 이틀 만에 엔진 소음이 계속 나가지고 손님 바로 전화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엔진 블럭 수리비가 한 16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차가 나가고 나서 한 이틀 만에 그런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수리비 지원이 좀 가능할까 해서. 근데 제가 차를 직접 매입하고 시운전해서 다 아는데 네네. 그 정도 소는 전혀 없었고 경고등도 없었고. 네, 이제 사장님께서 차 보셨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차가 나갔으면 며칠 안 됐잖아요. 기간으로 따져도 지금 해봤자 뭐 일주일 좀 넘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엔진 블럭 쪽 문제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차가 매입했을 때부터 이상이 있었을 거고 뭐 아니요, 없었어요. 말장난을 하시는 것 같은 제가 그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장난해요 저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죠. 아니 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장님. 네, 끊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편집자가 사고 친 차를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옆에 이제 보시면 누구 한 분이 또 새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저기 일하시는 분이. 저쪽에 보면은 이야, 이제 성능 진단 평가사까지. 어마어마하죠? 이제 차를 내가 몇 대 팔아다 보면 이 가라 성능 때문에 머리 아플 때가 있잖아. 맞아요. 그거를 그냥 애초에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그 저희 점검센터 오면은 차 볼 때마다 그냥 앞에서는 팀장님이 정비적으로 봐주실 거고 뒤에서는 우리 이제 진단평가사 우리 직원분이 차 사고 유무를 또 따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한 번에 봐버리니까 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랑 그리고 이 차가 사고 유무가 기존에 나와 있는 성능지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데요? 좋지. 그리고 아까 너가 미리 와서 봤는데 엄청 꼼꼼하게 본다며. 제가 성능장을 대표님이랑 많이 다녔잖아요. 정말 그 성능장은 가짜였어요. 얼마나 가라로 보는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FM대로 보는 거니까 다 이렇게 봐야 돼. 앞으로는 저희 이제 박차에서 중고차 사시게 되면 중고차 성능 쪽으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너가 이제 사고를 친 거를 우리가 수습을 하고 가야 되니까 한번 보러 가자. 차 어디 있어? 이 YF 소나타니? 네, 맞습니다.
네, 160만 원 견적을 받았는데 근데 또 지금 시동 걸어서 들어보니까 실린더 헤드벽을 치는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RPM에서 뭔가 탁탁탁 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이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럼 일단 이거를 한번 끌고서는 가보자, 형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꼭 중고차는 나가서 한 일주일 안에 문제가 터질까요?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 차를 판매하는 손님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이 차에 대한 문제를 알아. 근데 내가 이게 차 가격이 지금 뭐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시세일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엔진 보링을 하게 되면 150 정도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슬슬 엔진 보링할 시기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던져버리는 차들이 있어. 아니 팔아야 되겠다 파는 거지. 그러면서 매입한 차주도 모르고 알선한 우리도 갔다가 팔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엔진 보링이 뜨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아마 차주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내가 평상시랑 다르게 약간 그 차주한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어. 사실 내가 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 근데 말이 진짜 천냥빚을 갚는다고. 제가 이번에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저희 할 때도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꼭 그냥 그 순간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 순간만 보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 순간만.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일단 수리하자. 뭐 어떡하겠니, 내 돈 써야지. 약간 요 소리? 맞아요. 지금 이 소리지? 약간 이 본넷을 열면 소리가 나겠네. 형님 볼 땐 어때요? 체인 쪽이 아닌 것 같다는데.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네. 간담이 서늘해져요. 여기서 150만 원 나옵니다 하는 순간 너 나한테 150대 맞으죠? 150대로 150만 원이면 대당 만 원. 네, 들어봤지 어릴 때. 좋은데요. 대당 만 원. 아이고. 청진기 갖고 오셨어. 엔진 소음이 아닌 것 같아. 엔진 소음이 아닌 것 같아? 시동을 걸어보세요. 시동을 걸어볼까요? 이쪽은 아니잖아. 이쪽도 아니고 이게 뭐야? 벨트? 이 벨트 구동되는 쪽이잖아. 발전기일 수도 있고 에어컨 컴프레셔일 수도 있고 베어링일 수도 있고. 엔진 쪽은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잖아, 조용하잖아. 크기로 봤을 때 컴프레셔 자체에서 많이 울어 소리가. 그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네. 벨트 베어링. 아 이거를 얘가 판 거예요. 얘 주말에 알바한다고 토요일날 하루 나와서 차 팔거든. 지가 팔아가지고 지금 영상 자기가 찍으면서 지금 떨려가지고 보링할까봐. 보링으로 얘기할게. 그때도 교환을 해야 돼. 네, 교환해주세요. 갈게요 그러면. 다행히도 우리 가 대당 만 원은 안 맞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진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행히 좀 끝난 거. 역시 제가 좀 차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너 차를 꼼꼼히 잘 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PD가 힘을 숨김 약간 이런 거 아세요? 이런 느낌? 네가 이게 좀 불안한데 싶으면 또 이제 우리 부장님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잘 골라내는데 잘 골라내다가 이번에 YF로 한번 폭탄을 나한테 던지나 싶었지. 다행히 그건 아니네. 그렇네요. 이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잘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고객님 한번 통화를 해볼까? 네. 네, 고객님 여기 중고차 박차인데요. 네, 그 지금 YF 소나타 공업사 가서 차량 다 받고 다행히도 엔진 쪽 문제는 아니래요. 네, 엔진 쪽 문제는 아니고 에어컨 그 컴프레셔나 발전기 쪽 문제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리 다 마무리되고 나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특이사항 없으면 차량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착송으로 받는 걸로 해서 일단은 수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